안녕하십니까. 4주차 교육과정입니다. 오늘 4주차에는 교재 54에서 77페이지까지 학습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개체 다루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안내선이나 눈금자를 활용을 해서 개체를 쉽게 우리가 정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두 번째, 개체에 정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동일한 간격으로 라인을 맞추거나 세로로 맞추거나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를 그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개체를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개체를 내 마음대로 모양을 바꾸는 전편집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 대한 추가, 복사, 붙여넣기, 슬라이드 크기 조정,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우리가 만든 다큐멘터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PDF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교재에 별도로 유용한 파워포인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학습하시죠. 눈금선과 안내선으로 개체를 편리하게 배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빈 슬라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를 작성을 할 때 각 페이지별로 폰트 사이즈라든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문서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보여집니다. 근데 각각의 슬라이드의 폰트가 다르고 색깔에 대한 규칙이 없이 작성을 하면은 상당히 준비가 안 된, 글자에 받침이 틀리거나 이러한 오자, 탈자가 있는 것 같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슬라이드가 있었을 때 각각의 슬라이드에 체계적으로 이 가로 세로에 어떤 규칙적으로 도형이나 이런 게 정렬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준비가 덜 된 이러한 다큐멘터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쉽게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게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이 가로 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맞추거나 할 때 안내선이 있으면 도형을 각각의 슬라이드에 맞추기가 편하죠. 근데 이제 지금같이 가운데 맞추는 것보다는 안내선으로 이동을 해서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좌측으로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에 문서라든가 도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여기에 맞춰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슬라이드에 위치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좌측에는 맞는데 위에서 아래로의 폭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러한 식으로 맞춰주면 각각의 슬라이드에 조금은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안내선이 지금 하나 있으면은 오른쪽도 맞춰주고 싶은데 가운데도 맞춰주고 싶은데 이러한 게 발생될 수가 있죠. 안내선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을 복사하면 복사가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눈금 안내선의 오른쪽에 눌러서 세로 안내선 추가. 안내선이 추가됐죠.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 안내선도 마찬가지로 가로 안내선 추가하면 안내선이 추가가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마우스 우측 눌러서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선택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면 삭제가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바깥으로 내보내버리면 삭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내선이 여기에 이렇게 작성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으면
안내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객체를 이동하다 보면 안내선이 이동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다가 취소하려고 하면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죠. 근데 안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했다가 컨트롤 Z를 눌러주게 되면 안내선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객체가 그 먼저 작성했던 문서에 글박스라든가 이러한 것이 기억하고 있다가 되돌리기가 되는 거죠. 안내선은 되돌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안내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안내선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버튼,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안내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에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려고 하면 맨 위에 마스터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안내선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하시면 안내선이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좌측에는 여기에다 맞추겠다. 상하도 추가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상하에 대한 문서를 작성을 하겠다. 우측도 우측 기준선도 하나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마스터를 닫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적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도형은 여기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형 맞추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런 경우가 혹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눈금 및 안내선 클릭하게 되면 객체를 눈금의 자동 이동,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눈금에 자동으로 탁탁 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서 눈금선을 하게 되면 눈금이 바둑판 모형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금에 탁탁 객체를 맞추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눈금에 맞추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 객체를 정렬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안내선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내선을 클릭하면 안 보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단축키도 있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F9을 눌러주게 되면 안내선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눈금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택하게 되면 좌측하고 상단에 눈금자가 표시가 됩니다. 눈금자를 단축키로 사용하는 방법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F9을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보였다 안 보였다 단축키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내선을 사용을 해서 도형을 좀 쉽게 정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도형뿐만 아니라 글박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정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체를 동일한 높이와 간격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객체가 여러 개를 우선은 객체를 그려보겠습니다. 객체가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객체를 정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객체를 정렬하는 방법은 이 객체를 마우스로 전체를 좌측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에서 그리기에서 정렬이 있습니다. 이 정렬을 눌러주게 되면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에서 우리가 개체를 맞출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위에 맞추는 방법이 있고, 중간에 맞춤이 있고, 아래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쭉 위에 라인에 맞춰서 개체가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맞춤에서 중간에 맞춰보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에서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해서 아래에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 맞춤 상태 설명하겠습니다. 개체의 간격이 지금 이 위에 아래로 라인 정렬만 됐지, 개체마다의 간격이 지금 이러한 경우에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가 있습니다. 맞춰주면 개체가 전체가 동일한 간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개체가 좌측에서 오른쪽 여기에 있는 거가 아니야, 이거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균일하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맨 오른쪽 것만 이동시킨 다음에 전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든가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 맨 좌측과 맨 우측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다시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쉽게 문서를 만들 때 체계적으로 준비된 다큐멘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이 예제를 들어서 이렇게 한 4개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개체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세로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정렬 눌러서 맞춤해서 세로로 맞춰보겠습니다. N쪽 맞춤, N쪽 맞춤.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개체를 상당히 쉽게 정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체를 동일한 높이와 간격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개체를 하나로 묶는 그룹화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형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이 도형을 2개를 하나로 그룹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그룹화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게 되면 한 개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이동하고 할 때도 한 개로 이렇게 그룹화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룹화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은 도형을 하나의 그룹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G 버튼을 누르면 그룹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룹화된 것을 해제하는 방법은 그룹화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원래 상태로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그룹화해서 그룹 해제. 다시 그룹이 해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로 그룹 해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룹화하는 방법은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G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Shift G 버튼을 눌러주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형 병합 기능으로 원하는 도형 만들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프레젠테이션의 도형을 상당히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보다 저 사람 프레젠테이션 만든 거가 상당히 도형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 도형 병합 기능으로 새로운 도형을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거를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만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도형 병합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원형 도형을 2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그리기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형을 1개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해서 2개 그렸습니다. 이 2개를 선택을 드래그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 버튼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식 버튼이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서식 버튼에 클릭을 하게 되면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도형 병합을 클릭하게 되면 통합이 있습니다. 통합을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색을 변경을 해도 같이 변경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도 그룹 해제나 이러한 메뉴가 없습니다.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도형 병합의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통합이라고 적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원형 도형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2개. 마우스 드래그해서 2개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결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중복된 부분이 삭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병합이 된 상태입니다. 병합된 상태에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색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을 변경을 하면 한꺼번에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다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복사를 하나 해서 여기다가 결합이라고 적겠습니다. 세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을 1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사 하나. 마우스 드래그해서 2개를 다 선택을 하고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클릭하게 되면 이 도형이 겹쳐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이 다 따로따로 조각된 상태입니다.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동되죠. 오른쪽 거 예, 이동되죠. 예, 가운데 거 예, 이동됩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도형을 조각을 내버리는 이러한 거죠. 따로따로 조각이 됐습니다. 따로따로 색을 예, 이렇게 색을 따로따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능은 병합 기능에서 조각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나 더 했습니다. 예,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교차를 누르겠습니다. 예, 교차는 결합하고 반대로 결합에서는 중복된 부분이 삭제가 됐죠. 근데 교차는 중복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교차라고 하겠습니다. 교차. 예, 다시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예, 좌측 선택하고 우측 선택하고 서식에서 병합에서 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빼기는 먼저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에 선택한 도형이 빠지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예, 복사를 하나 해서 좀 전에 한 것은 좌측을 먼저 선택하고 우측을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에서 병합에서 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측을 먼저 선택한 상태에서 좌측을 선택한 상태,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반대로 우측이 남은 상태에서 겹쳐진 거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빼기에 대한 기능입니다. 예. 빼기. 그래서 우리가 도형 병합 기능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통합에 대한 거는 한 개의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 예, 결합에 대한 것 한 개로 만드는데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만드는 방법. 조각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겹쳐진 부분이나 이러한 것이 따로따로의 도형으로 만드는 방법. 교차 같은 경우에는 결합하고 반대로 중복된 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이 삭제되는 방법. 빼기 방법은 먼저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에 선택한 도형을 빼내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이 병합이나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편집하는 방법,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전혀 없던 도형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형 그리기에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보다 이미 만들어진 도형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조금 쉽게 도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도형, 이 도형을 가지고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이 점 편집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방법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점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의 꼭지점을 우리가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 점 편집 핸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점이 이동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꼭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양쪽에 사각의 모형이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곡선 편집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 편집 핸들을 이동을 하게 되면 선이 곡선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의 기능하고 좀 비슷하죠. 포토샵 사용하신 분은 쉽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점 편집에서 꼭지점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삭제는 컨트롤 버튼, 이 점 편집 모드에 들어가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꼭지점을 클릭하면 지금 X로 표시되죠. 삭제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삭제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추가,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썸네일 영역에서 마우스를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를 새 슬라이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했을 경우에는 컬러의 바탕색까지 같이 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키로 할 수가 있는데, 단축키로 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슬라이드를 지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C 버튼 누르고 컨트롤 V 버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바탕색에 대한 이러한 컬러가 복제가 안 되죠. 바탕색의 컬러까지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탕색의 컬러까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홈 버튼에서 새 슬라이드에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 내용 슬라이드 선택을 해서 빈화면 추가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닝에 대한 슬라이드가 제목 슬라이드에 오프닝에 대한 거 해서 2페이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키만 눌러줘도 추가가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이 상태에서 도입부에 대한 게 슬라이드 3개. 내용부에 대한 게 엔터. 내용부에 대한 거가 슬라이드가 5장이라고 했었을 때, 내용부입니다. 결론부에 대한 것
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에는 뭐 40장, 50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파일 관리할 때 홀더에다 관리하면 상당히 계층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 개의 문서의 양이 많은 경우에 그러한 파일 홀더를 관리하듯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구역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예,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구역 설정한 영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에 여기부터 도입부다. 그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구역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구역을 여기에서 도입부라고 적겠습니다. 예, 6번 슬라이드에서부터 내용부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구역 추가, 내용부. 예, 쭉 내려와서 11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결론부로 하겠습니다. 결론부, 마무리부.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기본 구역이라고 맨 위에는 이름이 설정이 됩니다.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구역 이름 바꾸기, 오프닝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슬라이드를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를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람별로 영역을 맡아서 작업하게 해서 그것을 한 개의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드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슬라이드를 넣고 빼고 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이렇게 전체가 펼쳐 있으면은 오프닝에 대한 거를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오프닝에 대한 슬라이드가 닫힙니다. 닫히면서 오프닝에 슬라이드가 2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도입부를 클릭하게 되면 3페이지의 슬라이드가 있다. 예, 내용부에 대한 것 5페이지, 결론부에 대한 것 2페이지. 그래서 내용부에 작업을 한다고 하면 내용부만 화면 열어주고 썸네일을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부에 대한 거를 이동을 시키겠다. 예,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구역의 위로 하면 오프닝 다음에 내용부로 들어가는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용부에 대한 걸 위로 이동하겠다. 예, 내용부가 맨 위로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용부에 대한 걸 아래로 이동하고 아래로 이동하고 예, 원래의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서 모두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내용부만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모두 확장하면 전체가 썸네일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전체를 모두 축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내용부에 대한 것을 구역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구역을 제거하게 되면 이 내용부의 슬라이드는 도입부에 종속하게 됩니다. 예, 구역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예, 도입부에 지금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열었다가 닫으면 8장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에 내용부까지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구역에 대한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역 제거 및 슬라이드 제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구역하고 이 8장의 슬라이드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예, 제거해 보겠습니다. 삭제가 잘못됐습니다.
구역과 슬라이드가 삭제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삭제된 것은 마우스 우측 눌러서 모든 구역이 제거가 된 겁니다. 클릭을 여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밑에가 클릭된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구역을 제거하게 되면 구역 이름 선택한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 이름을 제거하는 것이 따로따로 제거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제거할 수가 있고 구역하고 슬라이드를 같이 제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단에 보게 되면 여러 슬라이드를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게 되면 각각의 구역별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썸네일을 관리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슬라이드의 양이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추가, 복사, 붙여넣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구역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 조절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슬라이드를 저장하는 방법, PDF로 저장하기, 이미지로 저장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새로운 슬라이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새 슬라이드가 화면에 뜹니다.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를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 4:3 표준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이즈가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면 슬라이드 쇼 4:3하고 와이드 스크린 슬라이드하고 그리고 A4 용지에 대한 사이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 세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발표 자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슬라이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몇 개 삽입을 하고 여기에는 도형도 몇 개 삽입을 하겠습니다. 글꼴도 삽입하겠습니다. 저는 글꼴을 상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글꼴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유튜브에 올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팀원 뭔소리 채로 하겠습니다. 글꼴을 새로 입력할 때마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글꼴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약간 키울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우측 대괄호를 누르면 글꼴이 확대가 됩니다. 좌측을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작업하는 것은 이번 글꼴에 크기와 폰트가 설정한 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저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다고 하면 PDF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PDF로 저장하는 경우에 좋은 점이 폰트가 없거나 출력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PDF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설정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한 경우에 폰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PDF로 출력하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파일 저장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에 우리가 PNG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PNG 파일로 저장하면 이미지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저장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만 저장할 거냐. 현재 슬라이드만 선택을 하게 되면 현재 선택된 화면에 떠 있는 슬라이드만 PNG 파일로 저장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홀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홀더 안에 이미지들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두 개라서요. 오른쪽 모니터로 이미지 저장된 것 보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홀더가 있어서 열어보게 되면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한 이미지나 도형, 폰트 이러한 것을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은 저장하고자 하는 도형, 폰트, 이미지들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림으로 저장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PNG 파일 형태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 파일 포맷도 있는데 이미지 포맷의 PNG가 그래도 품질이 좋기 때문에 PN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림 1이라고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오른쪽 화면에 떠서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4주차) 프레젠테이션 교육과정에 대해서 썸머리 하겠습니다.
예, 우선 유용한 파워포인트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파워포인트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개체 다루기 교재 54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학습한 내용은 눈금선과 안내선으로 개체를 편리하게 배치하기, 그리고 개체를 동일한 높이와 간격으로 정렬하기, 여러 개체를 하나로 묶는 그룹화하기, 도형 병합 기능으로 원하는 도형 만들기, 전 편집으로 자유롭게 도형 편집하기, 슬라이드 추가, 복사, 붙여넣기, 크기 조정, 그리고 개체와 슬라이드 이미지 PDF로 저장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금선과 안내선을 활용하기에는 우리가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해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우스 우측 버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눈금과 안내선에 대한 선을 추가하거나 우리가 안내선에 대한 눈금선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선택 또는 해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선의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색을 변경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내선을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로 해서 드래그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삭제하는 방법은 이 안내선을 드래그를 해서 슬라이드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내선을 고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안내선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금선과 안내선에 맞춰 개체를 조정하는 방법은 개체를 눈금선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가 쉽지 않죠. 그러한 경우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눈금선에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형 맞춤 시에 스마트 가이드를 표시하는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각각의 도형 가로 세로로 맞출 때 상당히 유용하게 이렇게 빨간 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도형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정렬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선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작업하실 때 항상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 개체를 동일한 높이와 간격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개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체가 이렇게 좀 정렬이 안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하는 방법은 그리기 홈에서 그리기 메뉴에서 정렬 버튼을 눌러서 맞추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맞춤, 상단의 맞춤, 하단의 맞춤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맞춘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나 이 도형의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정렬해서 가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정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간격으로 동일하게 정렬하는 방법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룹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이미지가 아주 복잡했을 때 우리가 그룹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2개, 3개 이상 그룹화하는 방법은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그룹에서 그룹에 대한 거를 그룹을 할 수가 있고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그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룹화가 됩니다.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축키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 병합하는 기능이 이게 이제 상당히 파워풀한 기능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을 병합하려고 하면 2개 이상의 도형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형 병합을 누르게 되면 하나의 도형으로 병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형이 컬러가 다르다고 하면 먼저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병합된 도형의 컬러가 바뀝니다. 도형을 우리가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합하는 방법은 2개가 겹친 상태가 삭제가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돼버리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도형을 조각내기가 있는데, 조각내기는 겹쳐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이 따로따로 다 조각이 나집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교차에 대한 것은 겹쳐진 부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하고 반대로 겹쳐진 부분만 남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미지하고 글자, 폰트하고도 겹쳐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지끼리 혹은 도형끼리, 도형하고 이미지하고 겹쳐서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빼기에 대한 거는 먼저 선택한 도형에서 나중에 선택한 도형에 겹쳐진 부분을 빼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반대로 하게 되면 반대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어느 걸로 하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전편집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형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편집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점을 삭제할 수도 있고, 점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추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슬라이드를 붙여넣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배경 서식까지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D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썸네일 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게 구역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관리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슬라이드에 대한 우리가 크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 시작 페이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 예, 시작을 이 페이지부터 하겠다 이런 변경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저장하는 것을 PDF 파일로 혹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슬라이드에서 도형이나 이미지나 폰트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별도의 PNG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과정부터는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줌 미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은 단톡방에서 링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